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변리사분들은 수습이든 아니면 뭐 이제 경력이 많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받는 연봉이 나쁘진 않아요. 그리고 개업을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기적으로 건을 이제 따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망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성공을 했을 때 대박 터지는 케이스도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. 왜냐면 이제 저희가 그 특허 수임할 때 가격, 대리 수수료가 하늘을 찌르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 하한선도 은근 또 괜찮지만은 상한선도 그렇게 막 엄청 높지는 않다. 근데 이와 달리 저희 뭐 변리사분들 사이에서 들리는 바로는 변호사분들은 오히려 상한선이 엄청 높고 다만 이렇게 연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값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로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도 좀 그런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뭐 업계에서 얼마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변호사들은 이제 수임을 할 때 보통 저희가 수임료라는 걸 산정하게 되잖아요.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큼 기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, 공수가 들어갈 것인가를 우선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요.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소가라고 하거든요. 소송 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이 소송의 소송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. 들어가는 품이야 어차피 일마다 다르니까 변론으로 하고 소송 가액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낮은 거는 정말 몇백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많은 것들은 사실 뭐 몇억, 몇십억, 몇백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송 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도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고 수임료를 어느 정도로 샐러리 캡처럼 수임료 캡이 있어서 멈춘다고 하더라도 성공보수단에서 조금 더 퍼센테이지 비율로 이제 설정을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소송이었는데 소가는 뭐 100억짜리 소가였어요.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수임료를 조금 적게 드리고 성공보수를 좀 높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럼 저희도 뭐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10% 만약에 15% 이런 식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억이면 10억에도 15억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잘 있진 않지만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한번 크게 하면 많이 벌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일반인 분들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변호사분들의 일을 간접적으로 겪잖아요. 그러면 드라마 한 20몇 편 한동 계속 진행되다가 승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한 번에 큰 돈을 따는 건가요? 근데 물론 뭐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도 뭐 종종 발생하긴 합니다. 하지만 성공보수를 높게 설정을 한다는 거는 이 사건은 정말 어려운 사건이다 라고 사실은 생각을 서로가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뭐 긴 시간 동안 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패소했으면 그거는 아예 영원이니까 사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두 번 이겨서 큰 부자가 된다라고 하기는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뭐 가능하긴 하지만 뭐 높은 확률의 이야기는 아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사건도 해봤다. 그러니까 좀 약간 큰 사건, 되게 이슈화된 사건 이런 거 좀 혹시 해보신 게 있으실지. 인덕션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. 처음에는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점점 커서 2위까지 올라오게 되었죠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위 회사가 이제 좀 조급해진 거예요. 그래서 특허 침해 소송을 2위 회사에다 걸게 됩니다. 사실 언론에 보도를 하면은 이제 그 영업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암암리에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회사가 특허 침해 소송이 걸려 있으니 웬만하면 저기 걸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언론 플레이가 또 언론 플레이 아닌 그냥 언론 플레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면서 정말 큰 타격을 받았었거든요. 그쪽 특허도 복잡한 기술이었고 주장할 만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어요.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제가 재직하고 있는 사무소에 와서 저희한테 수임을 맡기게 됩니다. 그걸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진짜 많은 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변론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 설명회라고 해서 판사님들 앞에서 왜 이 기술이 이 제품이랑 다른지 PPT 200장짜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심지어 거기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뭐 기계품 연구원 같은 데 가가지고 감정도 하고 하면서 정말 변론을 1심에서만 제가 12번 정도 했었고 2년을 넘게 했었거든요. 완전 장기 프로젝트네요, 진짜.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그 정도 장기일지 몰랐으니까 수임액을 그 정도로 크게 설정하지 못했어요. 그리고 원고 같은 경우는 소송 가액을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높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부담이 없어요. 근데 피고 같은 경우는 이겨도 사실은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높게 설정하지는 못하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남는 장사는 아니긴 했었어요.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3심까지 다 했었거든요. 상대방이 대형 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겨서 좀 이제
관심을 받는 사건이었었거든요. 그리고 2위였던 그 회사 대표님께서 이제 1위가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크게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그냥 해피엔딩인 건. 초창기에 했었기도 했고 제가 사건을 하면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고 또 보람찼던 사건이어서 그 사건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또 다른 질문 뭐 하나만 좀 드리자면은 변호사분들도 많이 접하시고 변리사 분들도 많이 접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. 어느 쪽에 친구가 더 많으신지